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총 24건으로 완료 14건, 처리 중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첫 번째 사항으로 홍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 규정을 준수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총괄 부서에서 각 소관 부서 공개 현황을 철저히 파악할 것과 부서별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셨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 추진 시 홍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개 규정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를 대상으로 25년 12월에 문서 시행하여 재안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지역 특산물 구입 시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기준과 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및 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역 특산물 구입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매처를 다양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구매 시에는 업체별 구매 이력을 검토하여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특정 업체 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제나 주기적인 업체 교체 등을 통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및 집행 기준 마련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비 목적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만찬비나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등 각 기관과의 협조 체제 유지, 군정 홍보 등 군정의 전반적인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지출입니다. 이를 수치화된 성과로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성과 평가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집행 내역 공개와 투명성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 기준은 매년 연초 업무 추진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세 번째, 찾아가는 읍면 주민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주민 수건 사업의 처리율을 높이고 처리 현황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읍면 방문 간담회 시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모든 건의사항은 추진 일정, 진행 상황 관리, 결과 회신의 체계로 직접 담당 팀장이 챙기며 건의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 간담회를 마치고 군수와 진행 상황 보고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차후에 개최하는 간담회에서 이전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율방범대 노후 차량에 대한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요청 시 차량 교체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노후도가 심한 차량 우선으로 방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다섯 번째, 홍천군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으로 지방공무원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강원도 내 전입, 전출 등 인사 교류 방안을 적극 검토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매년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포함된
홍천군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 교류로는 최근 국장급 1명이 도에 전출가는 등 3건의 인사 교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인사 교류를 추진하여 인사 적체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소장 직책에서 행정 직렬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부서의 전문성과 역량에 맞는 직렬별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업무 특성과 인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성과 조직의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위 공무원과 혈연, 친인척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주요 부서에 배치된 점을 시정하고 인사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혈연, 친인척 관계에 의한 주요 부서 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년 이상 근무자 순환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으로 신규 업무 수요, 행정 조직 개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을 준수하여 현 부서 3년 장기 근속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순환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6번째 군수 공약사항 추진 현황 관련으로 군수 공약사 사업 중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종전 군수실의 민원 협력관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음터의 효율성 분석을 하여 필요시 폐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이음터 존속 여부와 종전 군수실의 민원 협력관 제도로 이전 통합 등에 대하여는 올 연말까지 임대 계약 기간이므로 하반기에 세밀한 분석과 여론 수렴을 거쳐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의 이음터 민원 응대 시간 연장과 민원 해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원 최소화 방안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과 매년 증가하는 민원 건수를 줄이고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타시군 우수 사례 벤치마킹하여 민원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2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정례 대면 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음터 운영 실적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군수에게 바란다 등 온라인 플랫폼도 함께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민원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해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타시군 우수 사례 벤치마킹 계획도 민원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7번째 군정발전 유공자 포상 현황과 관련하여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포상 개수에 대한 제한 설정 필요와 표창패에 대한 제작 단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홍천군 포상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초에 포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표창패 제작 시 단가를 단일화하여 올해부터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째 업무 추진 및 집행 내역과 관련 식사 제공 시 유사한 금액의 업무 추진비가 질주되는데 형평성과 투명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니 홍천군 업무 추진비 내부 집행 기준에 공직자 1인 식사비는 3만 원 이하,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일회 최대 48만 원으로 정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사한 금액의 업무 추진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9번째, 군부대 지원 사업으로 군장병이 지역 농특산물을 택배로 보낼 경우 지역의 홍보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만큼 택배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입니다. 관내 주둔 군장병이 홍천군 농특산물을 구매하여 외부로 배송할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현재 교류협력부서에서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지원 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필요한 예산을 26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식은 택배 한 건당 홍천 사랑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지역 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10번째 수의 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 우선 구매율이 낮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건으로 수의 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 등 관내 업체 우선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 계약을 지향하고 경쟁 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다음 입찰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하여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수의 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특혜 의혹 등 공정성이 의심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골고루 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공개 경장 입찰 대상인 사업이 유찰되어 수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던 단체 보험 가입, 기록 관리 시스템, 청사 무인 경비 등 발주 시에 유찰 발생에 따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 조건을 변경하는 등 보완하여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역 시행 시 실효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 예산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나 제도적 제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용역 결과가 즉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용역 결과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용역 발주 단계부터 실효성, 효율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겠으며 용역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11번째 준공 후 하자 발생 사업 내역으로 건축물 생애 주기 비용 및 경제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건축물 관리부서에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와 공공건축물 경제성 검토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의무화 방안을 마련토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2024년 군 주요 시책 추진의 시책 업무 추진비와 2025년 군민화합 추진의 시책 업무 추진비의 집행 내역 관련하여 업무 추진비가 주로 식당에서 사용되는 점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신 건으로 그동안 시책 업무 추진비는 주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만찬비나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외 25년 말에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의연금을 기탁하였으며 26년 업무 추진비 집행 계획에 이재미 및 불우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제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네.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제가 업무 추진비를 확인을 했었어요. 예,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사실상 제게 업무 추진비가 이제 어떻게 쓰지가 사실 궁금도 하고 네. 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지적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여기 보시면 20쪽에 보면 매년 연초에 업무 추진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네. 예, 이렇게 과연 업무 추진비에 대한 집행 계획을 어느 정도 큰 테두리는 세우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한 번에 또 이렇게 몰아서 쓸 수는 없으니까 연초에 월별로 얼마씩 무슨 항목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것도 제가 업무 추진비를 이제 그때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연말에 그 한 달이 채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됐는데 그때 뭉터기로 집행이 된 게 너무 많아서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 하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출이 됐더라고요. 네. 떡집에.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떡집에 이렇게 많이 쏠렸느냐 했더니 연말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업무 추진비 집행 계획을 처음부터 이렇게 수립이 됐다면 이렇게 쓸까? 한 번에 몰아서 대단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요번에 제가 업무 추진비를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또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다 이제 식당 쪽에다가 많이 사용이 좀 됐던 부분도 있고 그건 뭐 어차피 또뭐 직원들 격려하냐고 하냐고 했긴 했지만 또 집중적으로 한 점포에 한 식당에 간다거나 또는 아니면 저번에 좀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그 우리 특산물 구매하는 것이 한쪽에 좀 치중된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뭐 필요 없게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공평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네.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의하신 그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충분히 부분들을 공감합니다. 그렇죠. 좀 네. 더 좀 철저히 해주시고 사실상은 격려하는 게 네. 꼭 식당에서 약속하시고 이게 하는 것보다 네,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렇죠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연말에 이제 음. 집행이 좀 많은 거는 저기 연말에 이제 1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 부서에 네. 이제 계속 고생했다고 네. 저희가 이제 송년회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군수께서 해주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약간 집중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거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네. 예, 전번에 2023년도 거는 그때 봤을 네, 때는 네, 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지출돼서 네. 제가 너무 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25쪽을 보시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참 저는 그 현장 점검을 이제 나가잖아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 네. 과연 이게 우리 집이면 이렇게 질까? 근데 그럴 때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제일 뭐 눈에 지금 생각나는 게 서석의 영화관이라든지 지금 우리 연봉리에 있는 평생학습관 새로 영화관 옆에 거 거기 그 건물 옥상이라든지 또 현대아파트 앞에 지어진 우리 주차장이라든지 이거 과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아마 지금 이거 말고도 최근 제가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이런 공공건축이라고 된 그런 것들이 실태 조사라면은 참 이게 과연 이거를 준공을 내린 것도 참 희한하고 하자 보수는 과연 제대로 받고 있을 것인가? 제가 오죽했으면 연봉에 있는 평생학습관 그 영화관 뒤에 그 평생학습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제가 장난감 도서관 그 2층 네. 평생 학습관? 학습관 네. 평생학습관 가서 제가 뜯고 다시 하라 그랬어요. 진짜 제가 위원장이었거든요. 진짜 이거는 이게 무슨 하자 보수가 아니라 실리콘만 이렇게 바르고 간 정도니까 해대도 너무한다. 만약에 이게 제 집을 그렇게 줬으면 저는 소송 걸었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런 상황이 홍천군에서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업자한테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변상 조치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좀 간간히 있긴 있나요? 우리가 지적 안 해도. 네, 제가 이제 관련 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좀 알고 있지 않고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이제 질문했던 사항인데 네. 이게 저희 행정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서 네네. 저희가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소송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게 참 건축물이라는 건 이게 저희 군청 공무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홍천 군민의 자산이에요. 네. 홍천 군민의 자산이고 이게 단지 우리가 세금을 다 들여서 지은 건데 이게 내 건물이 아니니까 저렇게 관리를 하나? 저렇게 설계가 되나? 저렇게 마무리가 되나? 만약에 저게 하자가 되면 비가 줄줄줄 새는 것을 저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 이거는 대단히 큰 지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변상 조치가 되고 다시는 홍천 관내에 그 업체가 와서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 건물이 아니니까 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이렇게 좀 전에 뭐 기획실장님이 안 계셔서 이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거부터 그게 최고 기본인 것 같아요. 최고 기본서부터 차근차근 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어차피 지금 오늘 좀 과장님 오셨으니까 네,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공사 감독도 철저히 여기 하도록. 네. 과장님뿐만이 네, 아니라 네. 전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기 바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22페이지 군수 공약 사항 있잖아요. 네. 군수 공약 사항 업무는 기감실 업무잖아요. 네, 총괄을 기획감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감 때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공약 사업의 총괄은 기감실이지만 이 통폐합과 관련된 군수 공약 사업 중에서 그다음 취소 내역 이런 것들이 행정과 소관에 관한 공약 사업을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좀 작성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해 행감을 했는데 네. 네. 이제 행감 이거 결과 보고 자료를 내는 이 시점에 판단하고 검토하겠음이라고 이렇게 처리 결과를 낸 것은 네. 조금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 제가 이제 여기서 발언대에서 말씀드릴 때는 제가 이제 이거는 찾아가는 상담감 제도를 이제 폐지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있던 민원 협력관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그걸 다시 통합해서 추진할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약 기간이 26년 12월 말이거든요. 이음터가. 그래서 그거 이제 끝나기 전에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기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5페이지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 추진비와 관련돼서 주로 식당 같은 곳에서 이제 사용됐던 것을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처리 결과를 보면 식사 제공 및 기념품 구입 외에도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 원 납부 및 25년 12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의원금으로 기탁하였으며 26년 업무 추진비 집행 계획의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이게 가능합니까? 네, 법적으로 저희 판단해 봤는데요. 내부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네, 공적 업무가 아닌 그 보조금이나 기부금, 의원금으로 네. 지원이 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불이웃돕기 네. 소외계층한테 이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 소지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못했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 이제 팩트는 이재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해가 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시책 업무 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 시설에 의원금을 기탁하였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시책 업무 추진비로 다 가능합니다. 이게 기관 운영, 대외 협력, 격려, 접대 등 공적 업무 수행일 때는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순한 기부, 후원, 성금 전달 이럴 때는 업무 추진비로 이게 사용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적 업무이냐 아니면 단순한 기부, 후원, 성금 전달을 목적으로 방문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공적 업무가 아니고 그냥 보조금식의 그 기부금이라고 하면
그 성격이 강하다고 하면 이거는 명백한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업무 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공적 행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 염려스러워서 아,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집행 기준을 따져보고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저기 지출한 겁니다. 이거 판례를 네네. 한번 보세요. 네, 다시 한번 이게 확인해 지금 보겠습니다. 보면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 원을 우리가 지금 군수 업무 추진비를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금, 예, 업무 추진비로 저희가 군 주요 시책 추진 업무비로다가 저희가 납부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출 예산에 대한 의회 동의도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이게 매년 연례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적십자 특별회비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저희가 업추비로다가? 내고 있습니다.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네. 한번 잘 좀 확인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네,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네네.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철저히 기회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한번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교 의원인데요. 그 세 번째 그 읍면 찾아가는 주민소통 간담회 있잖아요. 네, 금년도에도 하셨잖아요. 네. 시기가 적절한 시기였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추경을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한다며 했잖아요. 추경 다 결정되고.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추경 마감을 언제 했어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된 게 몇 건이나 돼요? 이번에 이제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보통 이번에 간담회 때는 네. 저희가 이제 그 예산에 수반되는 것들도 많았지만 그런 건들은 거의 대규모 저희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 아니면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들 일회 추경이 이제 예산이 별로 이제 그렇게 넉넉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네. 선거 앞두고 공약 찾으러 다니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건지 또 이게 진짜 꼭 필요했다면 좀 더 땡겨서 하시던가 그래서 좀 예산에 적극적으로 이제 빨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시기에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1번에 왜 앞서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하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 네. 그 수리한 곳이 몇 군데 되죠. 거의 다 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저 사실은 이게 행정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이에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네. 이 해당 과에 네, 수리 내역하고 예산 좀 한번 우리 저희한테 좀 주세요. 얼마나 되는지. 이게 하자 보수비로 안 하고 다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자 보수를.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는 거는 하자 보수 기간 업체에서 했을 테고, 그 기간 하자 보수 소속 기간이 영화관 지난 같은 경우도 별도 예산 세워서 한 걸로 제가 알고 그럼 있고. 거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거 이제 실질적으로 1년밖에 더 했어요. 저 운영을. 그런데 그렇고. 그러니까 미리 발견되고도 질질 시간을 끌어서 하자 보수 기간을 넘기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벌써 지적된 지가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그렇고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시정이 안 돼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도 말씀드리겠는데 소속만 예를 들어도 지금 수영장도 타일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타일이 다 떨어져서
상당히 그 다칠 염려도 있고 저 문만큼 한꺼번에 이렇게 통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 저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발생이 줄지 않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올라간 만큼 책임도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의원님, 이거는 이제 공통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 사항으로 질문 주셨던 사항이라 네. 요거 관련해서는 민원과에 네.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도 네. 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죠. 지금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너무 심각해서 이게 감리비는 상당히 많이 법이 바뀌어서 올라갔는데 하자 발생은 여전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공감하죠, 과장님 때. 네, 공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없었나?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정경미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허가 내용과 다르게 이용 중인 시설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과 다르게 이용이 이루어진 원상 복구 명령 및 후속 행정 절차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이용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후속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 허가 시 인근 지역 피해를 고려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의견 및 민원 사항은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허가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회 시위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노력과 고충이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은 베스트 친절 공무원 실적 가점제, 경무부서 근무 성적 평정 가점 등 인사 관련 인센티브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 등 마을 내 개발 행위 시 사업자가 지역 주민에게 개발 행위를 사전 고지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개발 행위 신청 시 해당 마을 이장에게 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사전에 개발 계획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속 채취 허가 등 대규모 개발 행위 허가 시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신 사항은 대규모 사업 진행 시 법령에 따른 공고 외에 추가적으로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를 진행하여 마을 대표 및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민원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사전에 행정 절차를 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토속 채취건 등 주민 홍보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친절 공무원 선정 시 친절 카드나 감사 편지의 지인 접수 가능성으로 인해 객관성과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선정 방법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친절 카드 추천 건수 등의 친절 만족도 점수 비중을 좀 낮추고 대민 접촉도인 민원 처리 건수와 민원 접촉도의 점수 비중을 높이는 등 심사 기준을 조정하여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원 친절 공무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친절 교육을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친절 공무원은 민원 친절상 시상 및 베스트 친절 공무원 실적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 힐링 캠프를 통한 민원 응대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불친절 사례가 접수될 시에는 친절 교육을 필수적으로 참석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은 연 2회 정도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등급이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고 방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민원 친절상 시상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또한 힐링 캠프, 해외 선진지 견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시상금도 증액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지정리 지역 외에 농업진흥 지역 중 기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농업진흥 지역 해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24년에서 25년까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시 미포함된 구역 및 추가로 대상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해제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받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그 맨 마지막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금년도에 혹시 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이나 필지가 있을까요? 몇 필지나? 지금 현재 뭐 바로 지금 한 건 없고요. 네. 그 24, 25년도에 신청했던 게 거의 한 저희가 50헥타 정도 신청했는데 25헥타만 완료가 됐거든요. 신청한 거에 대해서. 25헥타가 됐어요? 예. 25년도에 25헥타가 됐는데 그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유형은 어떤 거예요? 이제 짜투리 땅들인가요? 아니면 예, 자투리 이제 도로 개설로 인한 그런 자투리라든가 것들이죠. 하천 구역 뭐 요 정도가 많이 됐어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좀 심각한 게 그리고 또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게 경지 정리도 되지 않으면서 진흥 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일정 면적 이하면 뭐 이렇게 좀 해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벗어나는 범위의 그 땅들이 문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작년에 25헥타 같은 경우도 네. 경지정리 지역 외에 네. 그냥 이게 도로라든가 이런 걸로 다 대부분 잘려서 그렇겠죠. 짜투리 네, 예, 땅 그 네, 정도 네. 위주로 했고요. 네. 지금 남은 것도 그런 필지 위주로다가 3헥타 이하로 돼 있는 여건 변화된 그런 필지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이 땅이 최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용하기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각종 규제에 묶여서 이용할 수 없는 땅이면 뭐 땅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큰 득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하게 그 이게 지금 경지 정리가 안 된 건 5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죠? 3헥타 이하. 그거는 이제 뭐 짜투리 뭐 도로 나가나 예, 예. 그래서 할 땐 그렇고 예.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때 그 섹터가 한 5만 제곱미터로 이렇게 단위로 하나요? 그런 기준 없나요? 그런데 그거 3헥타가 3만이 3헥타입니다. 3만 평방미터 정도. 예. 3만 평방미터로 해요? 예, 예. 3헥타 만평 그러니까 쉽게 해서 3헥타. 3만 3천에서 한 만 평 가까이. 예, 예. 그 정도. 지금 여건 변화로 인해서 풀 수 있는 땅 그 정도 면적으로. 지금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강원도에서 금년도에는 이 농업진흥구역을 더 이렇게 많이 해제를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뉴스를 들었거든요. 예, 경지 정리와 상관없이 3헥타 이하 여건 변화된 필지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3헥타 이하. 예. 그거는 뭐 기존에 지금 계속 해오던 예, 예, 거고. 예, 예. 경지 정리가 안 된 거를 이렇게 이 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면적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제한 면적이 일반 경지 정리된 것들은 3헥타가 맞는데 만 제곱미터가 경지 정리 맞는데 외의 예. 지역이 3헥타입니다. 예? 그 아니, 경지 경지 정리와 정리된 것-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경지 정리된 것도 만 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이제 짜투리가 도로가 나거나 예, 뭐 예. 그래서 예, 분리되는 예, 예, 땅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면적 제한은 3헥타가 3헥 예. 그런데 그 제가 그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네. 격리 정리도 안 돼 있으면서 규제를 받고 있는 땅들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서성면 쪽은 그게 왜 많냐 하면 하이트 맥주 들어오면서 옛날에 그 대체조성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서성면에. 그다음에 이제 저수지 막으면서 또 이렇게 묶인 데가 있고 그래서 그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전에 대해서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과장님 최대한 저기 네. 여건에 맞는 저희가 뭐 그 법에 규정된 거 외에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거기에 규정된 거에 범위 안에서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의지 같아요. 이것도 도지사의 의지 할수 같아요. 있도록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권한이 도지사로 넘어왔으면 강원특별법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농업진흥 지역은 뭐 경제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가치가 있으니까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특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럴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이게 어부지리로 묶여 있는 땅들 또 그것 때문에 집을 제대로 질려도 그렇고 뭐 농지를 팔아서 뭐 좀 빚을 갚으려도 팔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연세가 들으시면서 이제 농지연금을 받으려도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 가격이 제대로 안 나와서 연금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그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래서 경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는 좀 면적에 제한 없이 한 블록으로 이렇게 좀 푸는 방법이 있는지 꼭 좀 찾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4번 석산개발 인허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몇천면 물 권리 건은 그 산지개발 허가 취소가 났죠? 석산 예, 석산 불허가 통보가 나갔습니다. 불허가 났죠. 네. 불허가 사유는 뭐예요? 불허가 사유는 주된 거는 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거를 못한 게 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홍천 군수가 인허가권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남면 이제 채석 단지 네, 같은 경우에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인허가권이 이제 도지사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홍천군의 그 군수의 그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석산개발 채석단지 관련돼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2월 달에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고요. 예. 예, 그다음에 작년 10월 달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환경청에서 그 업체로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예. 지금 거기까지 거의 진행된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해 이제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이 끝났고 금년도에 이제 재해영향평가 네. 본안 초안이 다 끝났나요? 이제 산지개발 허가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해영향평가 본안까지 다 완료됩니다. 본안까지 다 끝났죠. 이제 산지개발 허가만 남은 거잖아요. 네, 도에서. 네. 그러면 홍천군의 입장은 뭐예요? 홍천군은 그러면 도산지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홍천군의 역할이 되는 건 없나요? 저희 쪽으로다가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올 예정이고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심의 등 뭐 타당성을 그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여부는 도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어쨌든 홍천군의 의견을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홍천군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산지관리위원분들이 산지개발 허가를 낼 때 많이 참고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천군은 인허가권자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홍천군은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이라고 보여지는데. 권한 뭐 말 그대로 그냥 문헌대로 해석을 하면 어찌됐든 지정권자가 도지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저희 의견은 예, 양쪽의 의견을 주민 의견과 수렴해서 저희가 그 산지관리위원회에 낼 예정입니다. 그 재해 영향 평가의 초안 본안에 대한 그 결과서를 제가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도에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면 네, 도에 확인을 하셔서 예, 예. 재해 영향 평가에 대한 그 본안에 대한 결과서 초안하고 본안에 대한 것을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하셔서 예. 저한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면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서면 이 반경 내에 있는 그 면이 남면하고 서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평군도 일부 있고 예. 단월면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천면 물권리 석산 개발이 불허가 통보를 받음으로 인해서 남면 채석단지도 불허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천면에 불허가 났기 때문에 남면에는 어떻게든지 허가를 내줄 것이다라고 그런 그 걱정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관내 건설 경기에 대한 건설 자재를 외부에서 유입해 올 때는 운송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건설 업체가 많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석산 개발은 없을 수가 없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어디든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뭐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입장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든 우리 관내에는 채석단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걱정을 더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그 군수님의 그 발언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이유로다가 더 걱정을 하신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남면, 서면 그 양평군 지역 주민들에게 채석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큰 재앙으로 여긴단 말이죠,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천군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삶이 우선인지 특정 개인업자의 그 이익을 위한 사업이 우선인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 절차상에 환경 뭐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앞으로 산지개발 인허가 관련된 것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떤 개선 방향을 우리 업체가 갖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조차도 불허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료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8번 농업진흥지역 관리 현황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진흥지역 이건 비진흥 진흥지역 정지정리가 됐건 안 됐건 3헥타르 이내에서 해제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더 큰 면적 규모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 지구 지정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 그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통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지금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이제 서면 팔봉 산관광유원지 뒤쪽 고만리 쪽하고 그다음에 영림면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역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농업을 짓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조건이냐면 그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여러 곳에 이제 관내 여러 곳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 이제 그 중에 한 곳을 말씀드리면 서면 그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두미방공리 쪽이죠. 거기 서면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도로 건너 쪽이 다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거기 한 16헥타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 경지정리도 안 돼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주택을 질 수도 없고 뭐 상가나 도시 그 연단위 확장성을 묶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기감실이나 행정과에도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지구단위 지정 계획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좀 더디고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사업 계획, 용역 업체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에다가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제안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서면 80리나 영기면 같은 경우는 개인이 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개인도 했는데 군에서 한다고 하면 그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도에서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택 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그러면 귀농인분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고 시가지 확장성을 넓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에게도 지금 거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도로 인접 농지는 외부인들이 땅을 매입을 하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본인이 땅을 사가지고 펜스하고 울타리를 치면서 그 안쪽 농지를 가진 분들이 내 땅이지만 맹지가 돼버린 거죠.
옛날 지역 주민들 농지였을 때는 그냥 조금씩 양보해서 길을 터놓고 농사 지을 수 있을 목적으로는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외부 사람이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지금 봄이 됐는데도 농사를 지려고 갈 수가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그 지역민들에 대한 고충을 조금이라도 좀 공감을 하신다면 행정에서 좀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 방법을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농촌활력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뭐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업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사업 계획이 선행이 네.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용역 업체한테 위탁을 주면 돼요. 근데 그런 사업 계획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고요. 직접적인 진짜 어떤 그 지구 좀 활력이 없는 지역을 찾아서 진짜 뭐 민자가 유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군에서도 어떤 진짜 직접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서 바로 3년 이내에 좀 시행 계획이 들어가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는 시행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막연하게 용역 업체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춘천 광판 쪽에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고 네, 있잖아요. 예. 그거 연계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약간, 전원 택지 전원주택 택지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예. 좀 구체적이고 바로 진짜 사업비도 투입할 네. 연내에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네. 이런 계획이 좀 약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하고 네. 서로 소통을 하면서 네.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사업 계획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도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 어떤 사업의 적정성을 가지고서 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군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점차 좀 농촌학적 촉진지구를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